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분들께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자 하는 콜렉티브 그룹 안티클로즈입니다. 안티클로즈 스토리텔링 지용 작가 1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찐빵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침핀을 아시나요? 보통 재봉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도구이죠.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 바늘은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바늘에 찔려보신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어쩔 때는 우리를 한없이 아프게도 만드는 이 시침핀. 이러한 시침핀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지용 작가입니다. 지용 작가는 말씀드렸던 시침핀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 계기는 우연히 게시판에 꽂혀있던 핀과 압정들을 발견하고 별 의미 없이 뺐다 꽂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게시판에 남은 자국들과 채운다는 의미에서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게시판에 남은 자국은 상처를, 그리고 핀이 채우는 행위는 수많은 핀을 꽂으며 작가의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신체적 고통들을 이겨내 작업하는 과정을 상처가 치유되고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빗대어 작품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작가는 유리 조형물을 주로 작업을 하면서 작가 내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앞서 말한 듯 시침핀이 그 내용 안에서 상처라는 의미와 그 행위들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가의 작업 프로토콜은 앞의 내용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반복 행위로 얻어지는 작가 스스로의 내적 치유, 그리고 작업 과정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의 유사성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순간의 감정들 속에서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가가 말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예술가로서의 의식은 창작 활동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며 작가는 작품의 창작과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몰입과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많은 감정들이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해소되는 것은 평소 작가가 생각하고 간절하게 바래왔던 것들로 작가의 자아라고 칭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작품 안에 담아내는 과정, 즉 작업 과정이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가의 말들을 들어보면 지용 작가의 작업들이 수행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의 창작 활동을 다시금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 지용 작가의 작품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후추입니다.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용 작가의 가장 유명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 피플 시리즈는 대중적인 인물들을 차용하여 수많은 핀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시리즈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며 이는 작가가 군 전역을 하며 몸무게 30kg를 감량하고 나오게 되면서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시선과 태도, 행동들의 변화로 이어지는 점에서 출발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 관점들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달라져도 느끼는 주위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 말과 눈빛 모든 것들이 늘 마냥 달갑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런 작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다 보니 오히려 메이크 피플의 대중적이고 유명한 인물들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환경에 대해 더욱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지용 작가는 대중적 이미지의 차용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미지나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유로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에서의 인물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호와 같은 역할이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완성품이나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인물들을 통해
작가의 창작물에도 통합하는 의미로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작가의 자화상과 같은 작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차용한 시리즈가 아니라 누구나 아는 인물들의 이미지의 객관성, 이를 통해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점이 굳이 특별한 말이 없어도 관람자와 공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저는 이 시리즈에서 특히 더 그러한 이미지가 가지는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의 인물들은 마이클 잭슨, 브루스 리, 마릴린 먼로 등 비교적 우리가 알기에도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인물들을 상정했다고 하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변하기 힘든 고정관념들, 굳혀진 생각들이 인물들의 상징을 통해 모이기도 하고 또 그 틈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는 나라는 보통의 사람 또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공인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이에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성숙에 관한 과정에 대해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러브 시리즈입니다. 러브 시리즈는 하트라는 직접적인 심볼을 사용한 시리즈인데요. 이에 대해 작가는 모든 사람들, 즉 누구나 다 아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볼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트, 그리고 러브, 사랑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작가님의 러브 시리즈를 보며 반짝이는 글리터 핀들이 초반에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설레이며 반짝이는 감정들과 함께 어딘가 모를 씁쓸한 사랑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작가는 러브 시리즈를 작가의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보다 각자의 사랑에 대한 추억과 아련함을 생각하며 이 작업을 감상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시리즈의 여러 형태 중에 특히 러브 1, 2, 3, 4는 더욱 심플한 작업인데, 작가는 바로 그 점이 젊은 세대, 젊은 컬렉터들이 늘어가는 시점과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스크메이션 포인트인데요. 해석하면 말 그대로 감탄보, 느낌표스러운 작업입니다. 뭔가를 깨달았을 때 감탄사의 기호로서 사용하는 느낌표를 간결히 표현한 작업이에요. 이는 앞서 메이크 피플처럼 마치 대중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는 이유와 연결되며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가님의 의도가 잘 느껴지는 작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업에서 지용 작가님이 수많은 핀을 꽂아 작업하시는 것의 주제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심플한 이미지, 기호들에 대한 작업이라는 것이 독특하고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크 시리즈입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이미지를 표현한 시리즈인데요. 하지만 이 기호, 마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페이스북과 다르게 예전 페이스북은 게시글 내용과 상관없이 라이크밖에 표현할 수 없었고, 작가는 슬프고 우울한 글에 쌓이는 라이크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용 작가는 이 작업을 하는 동안 페이스북에 좀 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현실화되었네요. 하지만 지금의 다양한 감정 이모지, 상징적 마크들에는 없는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할 수 없는 감정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저도 이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갈망과 아이러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작업에서 특히 배경과 작품의 색조합이 작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색조합에 대한 작가님은 팝아트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은 원색 계열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다른 작업들처럼 이 작업에서도 핀이 들어간 깊이의 차이가 있는데, 작가는 작품에서 핀의 높낮이와 굴곡들은 타인이 만들어낸 작가의 겉모습이라고 전하며 작가의 내면은 색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비 씨가 이어서 작품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비입니다. 제가 이어서 소개할 작업은 캔디 작업 시리즈인데요. 작가는 달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유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오가기 때문에 사탕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는 캔디를 제작하며 앞으로는 어떤 더 달콤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해요. 저도 매순매초에 나에게 달콤한 유혹들이 날아오고 그것을 상대하면서 대부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게 다가올 달콤한 유혹들은 뭐가 있을까? 또한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해보게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론 내면 더미라는 작업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작가가 말한 내면 더미 작업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다중성, 메이크 피플 시리즈와 연계된 작품이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면이 많이 쌓여있는 인형을 뜻하며 쌓여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의 더미를 가지고 인형이란 뜻의 더미를 함께 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표현하고 그런 감정들을 가슴에 꽂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핀을 가슴 중앙에 꽂으셨다고 합니다. 이 핀들의 패턴이 다른 이유는 겉표면엔 색이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여지는 모습이며 유리 안에서 보여지는 패턴은 다양한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리라는 소재에서 반투명한 부분과 투명한 부분은 반투명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색감들은 남들이 보는 작가의 내면이며 투명한 부분을 통해서 진정한 내면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사람의 형상을 한 글래스가 다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배제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작품들 중 작가가 가장 애정이 가는 포즈의 작품은 시리즈 중 6번인데요. 가장 안정된 형태로 핀 작업도 되어 있지 않아 작가에게 가장 순수한 의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꼭 자신을 내놓고 생명력과 사랑을 마음속에 꽂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사람에 대한 감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되고 드러내기 서툴러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내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중함을 느끼고 들여다보게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격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시리즈는 마블 캐릭터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작가가 말한 그 계기는 신체적인 변이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변이를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병들에 적용시켜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너무 익숙한 마블 캐릭터들이 마치 현재 현대인화된 느낌에 기발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보면서도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러브하우스 시리즈 작업인데요. 작가는 예전에 안양에서 황공방이라는 도예 공방을 약 1년 정도 함께 운영하셨었는데 공방 안의 작은 공간에서 외부 선생님과 청소년들의 상담이 이루어졌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불화와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 또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행복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생각되어 러브하우스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 안의 하트와 시리즈 대부분에서 글리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작품 안에서의 장식적인 효과와 행복한 가정, 가족의 그 따뜻함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러브하우스의 개념이 발전되어 후에 소개될 홈토피아 작품이 탄생되었으며 러브하우스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음의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홈토피아에서는 시간이 지나 결혼할 나이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이상향과 지금 시대의 공간적인 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저의 소중한 가정과 집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따뜻하고 너무 안전하지만 그만큼 늘 일어나는 가족들과의 갈등과 아픔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집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도와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이어지는 2부에서 지용 작가의 더 많은 작품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작업은 허그라는 작업입니다. 작가에게 이 작업에서 허그라는 행위는 성모 마리아 이미지 중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허그란 포용함을 의미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작업에서 세라믹스를 사용하며 작품 연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보고 싶었으며 흙 특유의 따뜻함을 작업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이 작업을 감상했을 때 어떤 따뜻함을 느꼈는데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홈토피아인데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집과 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홈과 현실적으로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인 유토피아가 합쳐서 홈토피아라고 합니다. 작가는 지금 시대에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작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가정 불화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의 불안정한 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바라봤고, 공간적 정서적으로 집과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갈증은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행복한 집에서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핀 하나하나를 꽂으면서 우리들의 홈토피아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장 작업인 글래스 홈토피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홈토피아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재료를 통한 표현의 차이이며 외부를 표현했던 홈토피아와 달리 반투명한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는 지점인데요. 하나의 가족과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 사연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작품마다 창문의 크기와 수, 색깔들이 다르게 구성했으며 공통적으로 작업 안에서 하나의 핀은 큰 틀로서 상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핀을 통해 작가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가정이라는 구성까지 크게 연결시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는 게 정말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호프 모든 것을 위하여 작업은 만다라를 모티브로 하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며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핀을 하나하나 꼽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작가의 작업 행위와 유사함을 느꼈고 그 의미를 담아 만다라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호프 시리즈들의 곡선과 직선 그리고 굴곡을 이용한 패턴들은 추상적인 작가만의 만다라로 작업되어질 때마다 즉흥으로 그려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작가 개인 작업 안에서 행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덧붙여 작가가 현재 이루고 바라는 것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며 이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업 과정의 의미가 큰 작업들을 확장시켜 이어나가며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의 작업 전개 방식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용 작가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해드릴 찐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I want라는 작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호프와 I want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호프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I want는 나에 대해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전의 작품에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두의 안녕을 바랬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는 현 시점에서 스스로가 기본적인 최소의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I want 시리즈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꾸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형태가 대부분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는 인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형태로 안정감, 편안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품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며 그 바램 속에서 스스로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전시되는 작품인 여유 시리즈에서는 I want 시리즈 이후 그 감정들을 더욱 더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지용 작가가 이야기하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대해 여러분들도 함께 그 감정들을 공유하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전시 관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지용 작가의 작업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작가는 기존의 인물 작품에서는 흑백으로만 작업을 하였고, 다양한 내면을 색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모이면 탁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검은색과 순수함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내면을 배제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품에서 작가의 내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용 작가의 앞으로의 작업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는 지금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가고 그 시간 안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감정들이 그때의 주제나 관심사가 되어 작업을 이어나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작가의 작품을 지켜본다면 마치 작가의 커다란 자서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상 지용 작가를 소개해드렸던 찐빵, 후추, 감귤, 제비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태원 빌라 해밀턴 갤러리에서 열리는 저희의 첫 전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